자, 김어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건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19일까지가 구속기간, 검찰에서의 구속기간이 마감되는 날인데 하루를 앞두고요. 오늘 김어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재판에 넘긴 거예요. 법원에 이제 재판에 넘겼는데 이 구속 상태에서 넘길 것이냐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구속 기소를 했는데 관심을 끄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중이 사고 발생 40일 만에 이렇게 재판에 넘겨졌는데 끝내 빠진 음주운전 혐의예요. 경찰이요, 검찰의 사건을 송치할 때 5개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뭐 도주치상이라든가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사고 미조치, 그리고 범인 은닉 교사, 음주운전, 이렇게 5개 혐의로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에서는요, 이 음주운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뺐어요. 내용을 보면요, 경찰에서 검찰에 넘길 때는 위드마크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0.031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이렇게 위드마크의 계산 방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검찰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김어중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술을 마셔서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위드마크 방식이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김어중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기소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5개 혐의에서 음주 혐의가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분이 있는데 뉴스장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걸 뺨으로 인해서 형량 부분에서는 이렇게 사법방해 행위를 했던,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그런 피고인이기 때문에 형량을 더 높여달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량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음주운전이 빠진 거예요.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김어중과 그 변호인이 우리는 음주운전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뭐 술을 몇 잔 먹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뭐 다른 혐의 때문에 김어중 같은 게 처벌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에서 도주하고 그러면은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대검찰청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어중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뺑소니해서 또다시 술을 먹는 것도 사법방해 행위다. 이것도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해서 그 일명 김어중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빠졌기 때문에 형량 부분이 낮아질 것이라고 해석하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형량 부분에서는 음주운전보다도 사실은 위험운전치상의 그 형량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괘씸죄가 적용이 돼서 형량 부분에서는 더 많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고도의 생각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빼지 않았나. 또 한 부분은 김어중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법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번 김어중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음주운전을 뺀 것이 아닌가, 굉장히 그 고도의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김어중에게 적용됐던 5개 혐의 중에서 음주운전이 빠졌기 때문에 김어중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괘씸죄가 정의이 돼서 김어중은 이렇게 사법방해를 한 피고인이다, 범죄자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이렇게
교묘하게 했던 그런 범죄자이기 때문에 형량을 높여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할 가능성, 구형할 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빠졌다고 해서 형량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검찰은 더 고도의 어떤 전략으로 이 김호중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게 이 부분을 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뭐 뉴스장터의 해석이지만 이럴 가능성은 있어요. 괘씸하지 않아요. 나는 음주운전했다. 처음에는 음주운전 안 했다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이제 그 영장을 청구한다고 그러니까 나 음주운전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요. 재판에 넘긴 부분은 술 먹고 사고 낸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뻔히 누가 봐도 음주운전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법방해를 하기 위해서 뺑소니하고 가서 술을 마시고 했던 이 피고인에게 더 높은 형량을 구형을 하고 선고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겠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이 빠졌으니까 김호중은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김호중이 이제 마침내 사고 발생 40일 만에 이제 기소가 된 거예요.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넘겨지면서 음주운전 혐의 부분은 검찰 단계에서 빠지고 그래서 4개 혐의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불구속 그 기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측도 했었는데 구속 기소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빠지는 정도로 김호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또 증거인멸을 교모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요. 김호중은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은 가수로서의 생명력은 거의 제기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법조계의 해석이에요. 실형 가능성이 높고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선고가 떨어지고 확정 판결이 되는 과정에서도 중간에 뭐 보석이나 또 이런 다른 방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없는 음주운전 혐의를 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실형이 나오면은 김호중 같은 경우는 지금 법조계에서 이제 최저 3년 이상 이렇게 실형이 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징역형이. 그렇게 될 경우 김호중은 가수로서 이제 생명력이 끊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지상파 3사 같은 경우는 김호중의 출연 정지는 KBS만 일단 했지만은 지금 김호중의 흔적을 지울 기록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김호중 사건이요. 음주 뺑소니 사건이 기소가 됐는데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음주 운전 혐의가 빠졌지만은 이것은 검찰이 어떤 고도의 어떤 전략적으로 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뭐 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위드마크 형식으로 나타난 그 수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 이런 주장도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김호중이요. 오늘 날짜로 18일 날짜로 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